자, 13회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처럼 이제 식이 나오면 제가 그 4개 그래프 중에 하나인 것을 미리 알고 하라라고 했죠. 4개. 항상 이 그래프가 나오면 X축, Y축 체크하는 거야. 기질 농도에 따른 투기반응 속도, 미켈레스 멘텐시, 시간에 따른 기질의 농도 변화. 이렇게 봐서 그냥 우리 미리 공부할 수 있는 건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원래 그래프가 1번과 같다면 저해제를 넣었을 때는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죠. 내려가긴 하는데 미켈레스 벤텐식에서 기질의 농도가 높았을 때 속도가 같아지는 거 우리 경쟁적 저해제다. 거의 암기로 해결해도 됩니다. 자, 저해제를 넣은 거랑 안 넣은 거랑 비교했을 때 넣으면 당연히 속도가 낮아지니까 저해제를 넣었을 때는 2번 조건이고, 또 저해제를 넣으면 시간과 기질의 농도 그래프에서 효소가 존재한다면 그 평형에 도달했을 때 농도, 평형 농도는 일정하죠. 근데 저해제를 넣는다면 그 반응 속도가 느려질 건데, 속도는 기울기이다. 기울기가 기억에 비해서 니은이 추기 반응 속도가 더 느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2번 조건, 저해제를 넣은 조건이 니은 동그라미 조건이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보기.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수능에서 자주 나오는 패턴입니다. 기질과 결합한, 결합하지 않은. 기질과 결합하는 거는 ES 복합체를 형성한 정도를 말하는 거고, 속도가 효소 반응 속도가 생길 때, 결합하지 않는 건 속도가 일어나지 않을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하 그래프에서 S1에서 초기 반응 속도가 1에서 더 크고 2에서 더 작죠. 그래프가 더 아래쪽에 있으니까 이거는 기질과 결합하지 않은 숫자는 1이 더 작다. 결합한 숫자가 반응 속도니까 결합하지 않은 이라고 하면 이거의 반대로 돼야 되겠죠. 그래서 결합하지 않은 숫자는 2가 더 크다라고 한 디귿은 맞는 보기가 됩니다. 맞아. 끝. 자, 그 다음에 14번 효소의 초기 반응 속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X축, Y축을 먼저 봐야죠. 기질의 농도에 따른 반응 속도니까 미켈레스 멘텐식. 미켈레스 멘텐식에서 X는 위에 내용을 읽어보면 효소죠. 효소의 양이 절반으로 줄어들면 최대 반응 속도는 감소한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미리 그냥 그래프 4개 관한 건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최대 반응 속도가 작아져 있는 이 2번이 C가 되겠죠. 효소의 농도가 0.5니까 다른 것은 최대 반응 속도가 1이 됐는데 그거에 반절이 될 수 있으니까. 1과 3에서 하나는 저해제가 있고 하나는 저해제가 없다고 했으니까 더 속도가 낮은 B가 저해제가 있는 건데 Vmax가 같아지고 있으니까 얘는 경쟁적 저해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 2, 3차 사전했죠. 그래서 3의 결과가 C가 아니라 2의 결과가 C이고요. 자, 근데 못합니다. 2에서 기질이 S1일 때, 자, 기질과 결합한 X1의 수, 결합하지 않은 X의 수. 자, 기질과 결합하는 것은 반응 속도로 알 수 있다고 했죠. 그럼 S1일 때는 C 2의 최대 속도가 지금 전체의 최고 속도가 원래 반절이니까 최대 속도는 50. 근데 S1에서의 속도는 25니까 절반이죠. 반응 속도가 절반이 된다는 건 전체 ES 복합체 숫자가 전체 효소가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효소가 기질과 결합하고 있으면 최대 속도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거의 절반의 속도를 내고 있으니까 전체 효소 중에 기질과 결합한 X가 전체 반절, 결합하지 않은 게 반절이 되겠습니다. 누가 더 많다고 했으니까 틀리다 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 최대 속도 Vmax가 같아지고 있으니까 경쟁적 저해제다. 자, 이 저해제에 대한 내용 시험에 수능부터 엄청 잘 나오니까 꼭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것만 맞으니까 답은 3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15번. 자, 이거는 앞으로 꼭 나올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별로 어렵지 않아서 PT에서 딱 내기 좋은 형태의 문제다. 올해처럼 쉽게 나오면 반드시 나올 것이다. 어떤 촉매 기작이 서로 동일한 요소, 이걸 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아이소엔자임 동질 요소라고 합니다. 동질 요소가 생겨난 이유가 뭐라고 했어? 그 환경에 대한 적응을 하다 보니까 각각의 KM이나 K 캣트 이런 것들은 달라질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각각의 의미를 알아라고 했어요. KM이 작다는 게 효소와 기질의 친화도가 높다는 의미. 촉매 효율은 KM분의 K캣트라는 걸 그냥 알고 있어야 됩니다. A가 1, C가 0.00 촉매 효율.
B는 0.01, 0.01이니까 100배 맞죠? 촉매 전환수는 K 캣을 의미한다. 그냥 외워라. 그냥 단수 남기로 피트도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A는 20, C는 4니까 5배이죠. 단순한 지식형인데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16번은 아직 피트는 미기출이긴 한데 라인브 버크식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알아뒀으면 좋겠다. 이거는 미켈리스 멘텐식의 역수로 그려진 식이다. 그래서 이 y 절편과 만나는 지점이 v max분의 1이고 x와 만나는 x절편, x축과 만나는 x절편이 마이너스 km분의 1이다. 이거 그냥 외우면 되죠. 그래서 물질 a가 처음에는 있을 때만 그냥 여기서 제가 계산하고 나머지 없을 때는 여러분들이 똑같이 계산해보면 되겠다. 있을 때 제가 파란 선으로 그렸죠. 있을 때 최대 속도 Vmax를 구하려면 Vmax분의 1은 만나는 지점 0.005죠. 이거는 1000분의 5, 200분의 1 역수를 취하니까 속도는 200인데 그 단위는 똑같이 저기 이 그래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프 마이크로몰 퍼 미닛. 이거는 그래프에서 찾아가지고 쓰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KM, 파란색의 KM은 마이너스 KM분의 1이 마이너스 0.25. 그래서 마이너스 곱하고 역수 취하면 KM은 4. 단위도 마찬가지로 이거 역수 마이크로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A가 없을 때 해서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빨간 선에서 Y절편하고 X절편을 이용해서 구하면 각각의 값이 이렇게 나오죠. 자, A가 있을 때 A는 이제 저해제라고 했는데 이 저해제를 처리했을 때 그 Vmax와 KM을 비교를 해보면 Vmax는 같고 물질 A가 있을 때 KM만 커졌으니까 얘를 경쟁적 저해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5번은 이 1, 2, 3, 4를 구하면 쉽게 알 수 있는 보기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촉매 전환수를 또 물어보는 게 피트는 아직 안 나왔는데 이것도 꼭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앞에 문제처럼 그냥 촉매 전환수를 알려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구하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 뭐가 떠올려야 된다고? 얘는 Vmax는 K 캣의 이 토탈로 구해라. 이 공식을 그냥 외우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Vmax는 지금 기질이 있을 때든 없을 때든 똑같이 200 마이크로몰 퍼 미닛이고 K 캣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사용된 효소의 농도가 0.2 마이크로몰. 항상 알려줍니다. 알려주지 않으면 절대 못 구해요. 걱정하지 마시고 문제에 다 있겠구니 하고 문제를 풀으시면 돼요. 축축 지워주고 0.2 나누면 K 캣는 1000퍼 미닛이죠. 이게 어떤 의미라고요? 미켈레스 멘텐식은 하나의 효소가 하나의 기질과 결합해서 하나의 산물을 만들어내는 의미이기 때문에 단위시간당 기질이 하나 없어진다. 산물이 하나 만들어진다. 단위시간당 효소가 1000개가 다시 순환된다. 턴오버된다. 촉매 전환수라고 이름을 붙였죠. 1000퍼 미닛이 답이 되겠습니다. 끝. 17번. 뭐 이거 이제 지겨워가지고 빨리 할게요. 그래서 17번도 기질의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니까 이건 미켈레스 멘텐식, 이거는 시간에 따른 생성물의 그래프. 그래서 경쟁적 저해제가 있을 때와 없을 때라고 하는데 너무 잘 알죠? 경쟁적 저해제가 있을 때는 더 속도가 느린 미켈레스 멘텐식은 더 아래쪽에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가에서 니은 동그라미가 경쟁적 저해제가 있을 때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에 따른 생성물의 그래프. 원래 시간에 따른 생성물이 이렇게 생기죠? 여기 잘 물어보는 게 뭐죠? 여기서 속도 잘 물어봐요. 속도는 기울기고 기울기는 단위 시간에서 그 시간에서 반응물이 생성물로 바뀌는 거 혹은 효소와 기질의 복합체가 원래 반응 속도랑 비례하죠. T1에서의 기울기는 양수고 T0에서 기울기는 0이기 때문에 T1일 때 효소 기질 복합체가 더 많은 거예요. 속도와 효소 기질 복합체 비례하는 걸로 수능은 굉장히 자주 잘 나옵니다. 자, 이 T2에서 A를 첨가하는데 A는 효소든지 아니면 기질 중에 하나야. 근데 효소 X를 처리하면 효소는 반응의 농도에 평형 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X를 A 시점에서 추가하게 되었다면 그래프는 이 까만색처럼 될 거야. 효소를 더 많이 넣었다고 효소가
생성물의 농도에는 변화를 미치지 않기 때문에 까만색처럼 가야 되는데 그래프가 그렇지 않고 생성물이 더 많이 만들어지려면 기질을 더 많이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A에서 추가한 건 효소가 아니라 기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아요. 답은 1번이 되죠. 18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질의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니까 미켈레스 멘텐식. 여기서 각각의 두 개 그래프, 하나는 저해제가 없는 거고 나머지는 저해제가 있는 거라고 했죠. 하나는 저해제가 없고 나머지는 저해제가 있는데 그림으로 여러분들 판단할 수 있는지 물어본 거죠. 저해제가 기질의 결합자리에 붙었으니까 저해제 A는 경쟁적 저해제. 그 다음에 저해제 B는 기질이 결합하지 않는 곳에서 붙었으니까 비경쟁적 저해제. 그럼 우리가 다 외웠듯이 원래에 비해서 다 낮아지는 게 저해제가 있는 건데 경쟁적, Vmax가 같아지는 것들이 경쟁적 저해제고 비경쟁적 저해제는 걔를 처리하게 되면 반응 속도는 더 아래로 내려간다. 그래서 E는 경쟁적 저해제니까 저해제 A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 틀리고요. 기질의 농도가 S1일 때 자주 나오죠. 수능 보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거를 막 달달 외워야 되는 정도겠죠. 기질과 결합하지 않은 효소의 수 이꼴 속도랑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 속도 S1일 때 속도는 1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2고 그 다음에 3이죠. 그러니까 이건 속도고 속도는 그런데 그래서 결합하지 않은 걸로 해야 되니까 반대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3이 1보다 더 많으니까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되겠어요. 그다음에 활성화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는 저해제와 상관없이 효소와 반응이 일어나는 거니까 이거는 같죠. 저해제와는 무관하게 효소가 있으면 활성화 에너지는 작아지는 거고 저해제가 있거나 없거나 무조건 어떤 기질이 바뀌는 그때의 활성화 에너지는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저해제가 있으면 이제 안 넘어가긴 할 뿐 넘어가게 된다면 그때 필요한 이 활성화 에너지 양은 효소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지만 저해제에서는 바뀌는 값이 아니에요. 그래서 니은만 맞다. 답은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9번으로 되어 있는 메가 기출 문제들이 이제 쭉 나오고 있어. 앞에는 이제 수능 유사 문제들을 쭉 풀어봤고, 수능 문제들을 풀어봤고, 혹은 수능 유사 문제를 풀어봤고, 여기서 이제부터는 이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메가 기출 문제입니다. 자, 효소의 온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 그래프. 이게 이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내용이라고 했죠. 그래서 효소에서 온도가 올라가면 Q10의 원리에서 반응 속도가 증가하는데 이거는 효소가 바뀌는 게 효소는 그대로인데 이 기질들의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가 높아져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 했었고 온도가 높아졌을 때 반응 속도가 낮아지는 거는 효소의 변성 때문에 그렇다. 이유까지 다 설명해 드렸어요. 온도가 기억에서 니은으로 높아졌을 때 효소와 기질의 친화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기질들의 운동 에너지가 높아져서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고 했었죠. 틀립니다. 자, 효소 X에 대해서는 다 해봤고 효소 Y는 다른 효소예요. 효소 Y. Y는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활성부의 아미노산들이 있는데 이 아미노산 중에 이제 글루탐산과 아스파르트산이 있다 이렇게 그냥 알려주고 얘네들의 최적 pH를 알려줘서 최적 pH가 5기 때문에 얘는 아마도 세포 기질이라고 한다면 pH 7.4 정도 최대 활성 가졌겠지만 여기 5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하는 겁니다. 내가 최적 pH를 나타내는 최적 활성을 나타내는 pH가 5니까 리소좀 내강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런 게 바로 이제 피트스럽지는 않다는 거죠. 반드시 효소 Y는 세포질 아니면 리소좀 안에 존재하는 효소다라고 피트 기출이라면 먼저 조건을 줍니다. 둘 중에 하나라고 했을 때 이렇게 그렇다면 리소좀이겠지 이렇게 더 정확히 추론할 수 있게 알려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거 자주 나오는 피트 기출이죠. 이 글루탐산의 pK 값은 4.25고 아스파르트산은 3.65다. 근데 지금 최적 pH 활성물 같은 pH 5에서는 다 남마산을 올려서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남마산 최적을 활성화 보이는 pH는 5인데 얘나 얘 모두 pK 값이 5보다 작기 때문에 다 마이너스를 띄게 됩니다. 둘 다 전화를 띄어서 이것은 틀린 보기예요. 니은만 맞습니다. 끝.
자, 그 다음에 16번. 아까랑 연결되는 건데요. 단백질, 단백질이 있을 때 어떤 기질이라든지 어떤 분자들이 붙을 때 이 전하도 되게 중요하고, 여기서는 이제 전하에 의해서 이 기질하고 이 수용체 단백질하고 붙는 정도를 알 수 있느냐를 물어본 겁니다. 세포 Y에 존재하는 수용체 X, 이 단백질에 되겠죠. 여기에 붙는 약물 AB를 지금 그린 건데, 약물 AB를 저해자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문제에 작용하다라고 되어 있죠. 약물에는 작용제가 있고, 아고니스트라고 합니다. 영어로 아고니스트. 그다음에 얘가 붙었을 때 원래랑 반대 역할을 하는 애가 있어요. 안타고니스트, 기량제라고 이렇게 불러요. 작용제와 기량제가 있는데, 이 AB는 모두 약물인데 작용제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약물 X가 높아질수록 반응은 커지는 거죠. 약물이라 생각하지 말고 지금까지 기질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 약물 A와 B는 이 요소의 기질처럼 작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반응이 보니까 약물 기역인 경우에 수용체 X와 비가역적으로 결합하는 게 아니라 미켈리스 멘텐식의 전형 형태로 나타나는데, 미켈리스 멘텐식은 원래 붙었다 떨어졌다는 가역적으로 붙는 기질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거죠. E와 S가 붙어서 효소와 S가 붙으면 다시 떨어질 수도 있는 게 미켈리스 멘텐식이잖아요. 그래서 가역적이라는 거 이렇게도 풀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그림에서 이 둘이 붙을 때 지금 E하고 이 드롭 약물들이 붙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 결합으로 붙잖아요. 이온 결합은 이제 비가역적 결합이 아니기 때문에 틀리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약물의 농도가 A 동그라미일 때 세포 Y에 존재하는 모든 수용체는 모두 약물과 결합하고 있다. 이거 이제 수능의 변형 형태죠. 수용체 X와 약물 기역의 복합체 이야기죠. 모두 결합하냐. ES 복합체 정도는 우리가 V 속도를 알 수 있다. 속도가 최대일 때 모든 효소가 기질과 붙는 거죠. 약물의 농도가 A일 때는 최대 속도가 아니죠. 그래서 모두 결합하지 않는다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둘 중에 누가 더 잘 붙냐라고 하는 건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잘 보면 이 전화가 보여요. 그래서 약물 B인 경우는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인데, 이거는 그 수용체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완전히 상부적이죠. 마이너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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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그래서 완전히 딱 붙게 돼요. 그래서 더 기질과 잘 결합하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더 빠르겠죠. 그래서 약물이 더 잘 붙는 B가 약물 기역의 그래프처럼 나타날 거야. 그러면 나머지 하나인 D에는 약물 A일 거야.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겠죠. 미켈스 멘텐식에서 이게 더 반응 속도가 더 위에 있잖아요. 더 잘 붙으니까 그럴 거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보기. 디귿만 맞는 보기여서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21번. 21번. 다음은 효소 A에 대한 자료이다. 효소 A는 XY를 촉매하는 효소이다. 그래서 X를 Y로 바꿀 수도 있고 Y를 X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항상 문제를 잘 봐야 돼. 문제. 자, 시간에 따른 생성물 그래프죠. 생성물. 그렇죠? 그래서 X를 집어넣어서 X가 Y로 바뀌는 정도를 표현한 건데, 지금 다 그 두 개의 차이점은 그냥 서로 다른 양의 기질, 처음에 넣어주는 기질만 다른 거예요. 나머지는 다 같은 거예요. 효소는 다 같은 양 넣은 겁니다. 그런데 효소는 똑같은데 X2에서 더 많은 양의 X2만큼 넣었을 때, 이게 X2라는 게 아니야. 처음에 X2를 넣었을 때 이 Y의 농도가 더 빨리 증가한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농도는 X2에서 더 많이 넣어줬겠죠. 그래서 기억 맞는 보기고요. 충분한 시간 그냥 반응을 하게 되면 X1, X2에서 Y는 동일해지냐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죠. X가 Y로 바뀌었을 때 평형상수, X분의 이 Y의 농도인 평형상수는 일정한데, X가 더 커지면 Y도 더 커지겠죠. 그래서 X2가 더 높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지났을 때 농도 Y가 더 높겠죠. 그래서 니은 틀립니다. 같지 않습니다. 자, 원래 시간에 따른 생성물 그래프에서 반응 속도 잘 나온다고 했죠. 반응 속도는
그래프의 기울기 T1일 때 X1에서의 기울기, X2에서 기울기를 이렇게 보면은 X2일 때 기울기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어요. 디귿은 맞는 보기. 기억 디귿.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문제들 중에서 요 문제랑 요 문제는 안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왜 안 풀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해설은 있으니까 해설을 소리가 꺼졌다. 다시 소리가 나오죠. 네. 자, 여기서 22번이랑 그 다음 문제는 메가 기출인데 안 푸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여기다 지금 넣은 거야. 이런 식의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기질의 농도를 증가시킬수록 초기 반응 속도가 증가하는데 그래프를 그려보면 0.25에서 더 증가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거꾸로 1이 농도가 가장 높은 게 아니야. 반응 클수록 기질의 농도가 더 작으니까 6, 5, 4, 3, 2 이렇게 증가할수록 기질인 A의 농도가 증가하는 거고 그때 초기 반응 속도가 각각 값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점을 그려서 그리면 이 해설처럼 미켈리스 멘텐 식이 나와요. 근데 아무리 농도를 높여도 0.25보다 높아지지 않으니까 Vmax가 0.25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좀 위험한 생각이에요. Vmax는 기질 농도가 무한대로 높았을 때 도달하는 거니까 사실은 더 기질을 많이 나오면 0.25001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는 원래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해설에서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으니까 0.005, 0.25야 라고 말을 했지만 이런 건 올바른 풀이법은 아니라는 거지. 생화학적 접근법도 아니고 실제 시험에도 이렇게 나오지 않으니까 이거부터 좀 틀렸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해는 되지만 이렇게 나오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런 문제 메가에서 나올 수 있겠구나 정도 때문에 넣은 거지 이런 스킬이 필요하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을 거다. 그래서 그냥 한번 쭉 보시고 너무 이 문제 풀이에 집착은 하지 마세요. 또 그리고 Vmax가 정해져야 Vmax 2분의 1도 정해줄 거고 그러면 이제 미켈리스 멘텐식에 넣으면 되죠. 미켈리스 멘텐식 이건 외우라고 했으니까 Vmax가 정해져야 Km을 구할 수 이걸 알고 어떤 농도를 구하 넣고 식을 넣으면 되죠. 그래서 Vmax를 구했다면 여기서 지금 기질의 농도도 나와 있고 V질도 나와 있으니까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걸 하나 일단 집어넣으면 Km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지금 그 기질의 농도와 이걸 자기 마음대로 10의 마이너스 5승과 0.2를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꼭 이걸 넣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계산만 잘 할 수 있다면 나머지를 넣어도 상관없어. 그래서 Vmax를 먼저 구하는 게 먼저고 그렇다면 나머지 데이터 중에 내가 원하는 값을 집어넣으면 이 KM을 구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되겠어요.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꼭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반응 1에서 처음 1분 동안 생성된 B의 양은 얼마냐? K캐트를 구하셔도 되고요. 그렇죠? 단위 시간당 어떤 산물이 생기는 정도를 우리가 이렇게 K캐트로 구할 수도 있고 여기서 물어본 건 뭐냐면 반응 1에서 처음에 분당 속도가 분당 기질로 바뀌는 속도가 0.25인데 이 조건에서는 0.25만 바뀌냐라고 하는데 맞죠? KM보다 지금 농도가 훨씬 높아요. KM보다 이 A 농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기질보다 효소보다 기질이 훨씬 많은 거예요. 모든 효소가 다 열심히 일했을 때 분당 0.25 만드니까 여기서도 반응 1에서는 열심히 일해봤자 0.25밖에 안 만들으니까 이게 맞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이것도 그냥 이론적으로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이런 형태의 문제는 나오지 않으니까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 특히 또 23번 같은 경우도 이런 식의 계산 문제는 피트, MD조차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산만 복잡할 뿐 여러분의 도움이 안 돼서 여기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제가 나중에 기출행 추론 때 자세히 하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정말 또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질문을 혹시 해주시면 제가 다시 이거는 24번, 25번은 나중에 해설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기출행 추론해서 하든지 아니면 원하시면 다시 제가 다시 유튜브에 다시 올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